마침내 크로모가 왔다. 오늘은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다. 크로모는 내 가슴팍을 두어 번 쥐어받고 기분 좋은 일이 있는 듯 낄낄거렸다. 과자를 받아들더니 내게 젖은 담배를 권했다. 물론 나는 받지 않았다. 크로모가 평소와 달리 유별나게 친절하게 굴었다. 헤어지려는 순간 크로모가 말했다. 참, 잊어버리기 전에 말해둘게. 다음에는 누나를 데려와. 큰 누나 말이야. 이름이 뭐였더라? 나는 처음에 크로모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대답도 못했다. 그저 어리둥절해서 크로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내 말 못 알아들어? 네 누나를 데려오란 말이야. 알아들었어, 크로모.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못해. 누나가 따라오지도 않을걸? 나는 크로모가 평소처럼 꼬투리를 잡을 구실로 한 말인 줄 알았다. 크로모는 가끔씩 이렇게 불가능한 걸 요구해서 나를 겁주고 꼼짝 못하게 얼맨 후 자기 말을 고분고분 듣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나는 약간의 돈을 더 구해다 바치든지 다른 선물로 크로모의 화를 누구뜨려야만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 딴판이었다. 내가 거절했는데도 크로모는 화내지 않았다. 그래. 그는 얼버무리듯이 대꾸하고는 말을 이었다. 근데 잘 생각해봐. 너희 누나랑 인사라도 한번 나누고 싶단 말이지. 언제 한번 기회를 만드는 거야. 너는 그냥 누나와 같이 산책만 나오면 돼. 그럼 내가 거기로 갈게. 내일 휘파람으로 부를 테니까 그때 다시 의논해보자. 크로모가 가고 나서야 어렴풋이 그의 말뜻을 헤아렸다. 나는 그때 완전히 어린애였다. 하지만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 비밀스럽고 야릇한 금지된 일들을 남녀가 할 수 있다는 것쯤은 들어서 알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이 상황이 얼마나 망측하고도 엄청난 일인가. 나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확고히 결심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크로마가 어떤 식으로 나에게 안갚음할지 생각할 엄두가 안 났다. 새로운 고문이 시작되었다. 아직도 내가 겪은 고통이 충분치가 않았나 보다. 참담한 심정으로 주머니에 손을 푹 찔러 넣고 텅 빈 광장을 가로질러 걸었다. 새로운 고통, 새로운 압박감이 나를 짓눌렀다. 그때 누군가 청명하고 낮은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나는 깜짝 놀라 달아나기 시작했다. 누군가 내 뒤를 따라와서 한 손으로 나를 슬며시 끌어당겼다. 막스 데미안이었다. 나는 불안감을 감추고 태연한 척하려 애썼다. 아, 난 또 누군가 했네. 깜짝 놀랐잖아.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이때처럼 데미안의 눈빛이 어른스럽고 압도적으로 사람을 꿰뚫어 보는 힘이 있다고 느껴진 적은 없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지 꽤 오랜만이었다. 놀랐다면 미안해. 그런데 그렇게 놀랄 필요는 없지 않니? 그는 공손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뭐, 놀랄 수도 있지. 하지만 싱클레어, 네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깜짝 놀란다면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상하다. 궁금해지네. 왜 수상할 정도로 깜짝 놀랄까? 사람은 뭔가에 불안에 떨 때 잘 놀라지. 겁쟁이들이야 항상 불안에 떨지만 넌 겁쟁이가 아니잖아? 뭐 네가 영웅이란 말도 아니지만 넌 지금 두려운 일이 있어. 두려운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다니.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나니? 아니야. 전혀 아니야. 거봐. 하지만 두려운 사람이 있구나. 몰라. 그냥 날 내버려둬. 대체 뭘 바라는 거야? 데미안은 나와 속도를 맞춰 걸었다. 곁에서 데미안의 시선이 느껴졌다. 데미안이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난 네게 호의를 가지고 있어. 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내게 한 가지 실험을 해볼게. 무척 재밌고 배울 것도 있는 실험이지. 들어봐. 그게 난 가끔 독심술을 써. 요술을 부리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주 신기할 거야. 자, 한번 해볼까? 나는 너를 좋아하니까. 네게 관심이 있으니까 네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어. 난 이미 탐색을 시작한 셈이야. 내가 널 깜짝 놀라게 했잖아. 네가 잘 놀란 걸 보니 두려운 일이나 두려운 사람이 있는 거야.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그가 네 약점을 쥐고 있기 때문이지. 예를 들어 네가 저지른 나쁜 짓을 그자가 알아챘다면 그자가 너를 지배하는 힘을 가져. 이제 분명하지. 안 그래?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데미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진지하고 영리하고 호의적이었지만 정겹기보다는 엄격해 보였다. 정의 혹은 그와 비슷한 무언가가 데미안의 표정에 담겨 있었다. 나는 영문을 몰랐다. 데미안은 마치 마법사처럼 내 앞에 서 있었다. 이해했어? 데미안이 다시 한번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요술처럼 보일 수 있다고 했잖아. 하지만 독심술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언젠가 우리가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나눴던 그때 네가 날 어떻게 생각했는지 꽤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 지금 상황과 상관없는 말이지만 넌 한 번쯤 내 꿈을 꾸었겠지.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간두자. 넌 똑똑한 아이야. 대부분의 아이들은 멍청한데 말이야. 난 가끔씩 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똑똑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괜찮지? 그래, 괜찮아.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즐거운 실험을 계속 해볼까?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아냈어. 한 소년이 잘 놀란다. 그 애는 누군가를 두려워한다. 분명 그 애는 누군가와 불편한 비밀이 있다. 대략 맞지? 나는 꿈에서처럼 데미안의 목소리와 영향력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그 목소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다니, 심지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니. 데미안이 내 어깨를 힘차게 두드렸다. 내 말이 맞구나.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이제 질문은 딱 하나 남았어. 방금 전 광장에서 너랑 헤어져서 가버린 그 애 이름이 뭐지? 나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불시의 비밀이 들켜버린 마음이 확 움츠려들었다. 나는 비밀을 더 깊숙이 삼켰다. 누구 말이야?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 데미안이 웃었다. 말해봐. 그의 이름이 뭔데? 나는 거의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말했다. 프란츠 크로모 말이야? 흡족한다는 듯이 데미안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넌 똑똑해. 우린 친구가 되겠는데? 그런데 내게 해줄 말이 있어. 그 크로모라는 녀석은 아주 나쁜 녀석이야. 얼굴에 악당이라고 쓰여 있어. 넌 어떻게 생각해? 난 한숨을 푹 내쉬었다. 맞아. 아주 나빠. 악마 같은 녀석이라고. 하지만 그 녀석한테 아무것도 들키면 안 돼.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그 애를 알아? 크로모도 널 알고? 진정해. 그 녀석은 갔어. 그리고 그 애는 나를 몰라. 아직은. 하지만 난 그 녀석을 만나고 싶어. 그 애는 공립학교 다니지? 몇 학년이야? 5학년. 하지만 아무 말 하지 말아줘. 제발 부탁이야. 걱정 마. 너에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크로모 얘기를 조금 더 해주긴 싫겠구나. 그럴 순 없어. 그건 안 돼. 나를 좀 내버려둬. 데미안은 말없이 한동안 서 있다가 말했다. 아쉽네. 우린 실험을 좀 더 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널 괴롭히고 싶지는 않아. 그래도 네가 그 녀석을 두려워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걸 너도 알겠지?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망치는 거야. 하루빨리 벗어나야 해. 네가 진짜 사나이가 되려면 그 두려움을 벗어 던져야 해. 알겠지? 물론 네 말이 전부 맞아.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걸? 너는 정말 모를 거야.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안다는 걸 너도 봤잖아. 너 혹시 그 녀석에게 빚이라도 진 거야? 그래, 그렇기도 해. 하지만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말할 수 없어. 절대로 말할 수 없어. 만약 내가 그 녀석의 진 빚을 대신 갚아준다고 해도 말이야? 내가 갚아줄 수 있는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제발 부탁이야. 아무에게도 그런 말은 하지 마. 한마디도. 내 부탁을 안 들어주면 난 엄청나게 불행해질 거야. 날 믿어, 싱클레어. 언젠가는 그 비밀을 나한테 털어놓게 될 거야. 절대, 결코 그런 일 없어. 나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네가 좋을 대로 해. 난 단지 시간이 좀 지나면 네가 스스로 말해줄 거라는 거야. 설마 내가 내게 크로모 같은 짓을 하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아니야. 하지만 넌 그 일에 대해 전혀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지. 난 단지 그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뿐이야. 나는 절대로 크로모처럼 널 괴롭히는 짓은 하지 않아. 그건 믿지? 게다가 넌 내게 빚진 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는 동안 내 마음은 조금씩 진정되었다. 하지만 데미안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알았는지 점점 더 궁금해졌다. 이젠 집에 가야겠다. 그가 이렇게 말하며 빗속에서 외투를 단단히 여몄다. 우린 벌써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한마디만 더 할게. 넌 그 녀석에게서 벗어나야 해.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 녀석을 때려 죽여서라도 말이야. 네가 그럴 수 있다면 좋겠어. 내가 널 도와줄게. 나는 새로운 불안감을 느꼈다. 카인의 이야기가 떠올랐던 것이다. 불길함에 휩싸여서 나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무시무시한 것들에 둘러싸였다는 생각에 견디기 힘들었다. 막스 데미안이 미소 지었다. 괜찮아. 이제 집으로 가렴. 우린 그 녀석을 해치울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 때려 죽이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하지.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간단한 게 최선인 법이거든. 크로모 녀석의 손에 놀아나는 건 좋지 않아. 나는 집으로 왔다. 마치 1년쯤 떠돌다 돌아온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크로모와의 관계에서 미래나 희망 같은 것들이 보였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제야 비밀을 끌어안고 몸살을 앓았던 몇 주간이 얼마나 무섭게 외로웠는지 확실히 느꼈다. 수차례 골몰했던 생각이 떠올랐다. 부모님에게 모두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다면 고통은 덜었겠지만 완전한 구원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방금 전 나는 고해를 할 뻔했다. 그것도 낯선 사람에게. 더 기이한 건 그것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예감이 진한 향기처럼 밀려왔다. 그 후에도 나의 불안감은 오래 지속되었다. 나는 적과 무섭고 긴 대결을 펼칠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모든 일이 그렇게 완벽하고 비밀스럽고도 평화롭게 흘러가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우리 집 앞에서 들려오던 크로모의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런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크로모가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다시 나타나진 않을까? 조바심을 내며 망을 보았다. 그러나 크로모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도 길에서 불쑥 나타나지도 않았다. 나는 이 놀라운 자유에 얼떨떨했다. 마침내 어느 날 프란츠 크로모와 우연히 마주칠 때까지도 나는 이 자유가 불안했다. 크로모는 자일러 거리에서 내 쪽으로 오는 중이었는데 나를 보고 흠칫 놀라더니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나를 피해 곧바로 뒤돌아서 가버렸다. 지금까지 이런 순간은 없었다. 나의 적이 내 앞에서 도망치다니. 악마가 나를 두려워하다니. 기쁨의 전율이 온몸을 관통했다.